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VB 사태가 금융 전반으로 커질 가능성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실리콘밸리뱅크 역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박성원 앵커가 굉장히 잘 전해주셔가지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뱅크는 지난 1983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니까 굉장히 좀 업력이 꽤 긴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씀을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은행들 가운데서도 약간 특수은행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스타트업을 대부분 고객으로 삼고 있고요. 이쪽에 예금을 받고 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스타트업의 거의 절반가량이 이 회사의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왜 생겼냐? 가장 큰 거는 역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금할 돈도 부족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은행 자체가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자체가 자산을 절반 이상을 미국 국채 같은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 국채나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네. 채권의 금리랑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예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채권들, 증권들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이상을 유상증자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어요. 이건 사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망해가고 있어요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는 꼴입니다. 그래서 뱅크런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졌고요. 유상증자도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게 금융당국의 폐쇄 조치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대응 방안 나왔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연방예금보험에서는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호를 해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금액을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이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뱅크가 가진 특수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예금의 90% 이상은 25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파산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예. 시장의 우려를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하나 그은 건 있어요. 다만 구제금융에 대한 계획은 없다. 구제금융이라는 거는 어떤 은행이 망해가고 있을 때 공적 자금 같은 것들을 투입을 해서 은행을 되살려내는 건데요. 네. 이거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배경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구제금융이 은행의 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사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당국의 어떤 자신감이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채를 포함해서 보유 자산이 가치가 하락했고 유동성 압박을 받았다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아까 말한 시장의 우려, 가장 큰 우려는 확산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분야 혹은 타 은행으로 번질지, 아까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지금 문제가 된 게 사실 실리콘밸리뱅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에 앞서서 실버게이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자발적인 청산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것도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뱅크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굉장히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게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네. 은행들의 특수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뱅크라는 곳은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그다음에 실버게이트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시그니처 은행은 가상자산 업체들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라면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기업 대출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개인 대출도 어느 정도는 해주어서 외부의 변수가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 회사들은 거기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들의 특수성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은행들 혹시 이번 사태에 나오기 전에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네. 낯설긴 별로 하죠. 그렇게 예. 낯선 곳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처럼 큰 여파는 일단 없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인데요. 2008년도에 우리가 기억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그런 테스트들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네. 당시랑 지금은 은행들의 건전성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은행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 미국 당국에서 보기에는 이거 기준금리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음 어떻게 보면 미국 FOMC에서 결론을 내릴 때에도 좀 주의를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지금 미국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변수라면은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입을 꼽겠습니다. 예. 지난 2월에 FOMC가 끝나고 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물가 둔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더니 경제 지표가 조금 탄탄하게 나오니까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니까 다음 날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는 어떤 선을 긋는 또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FOMC 이번 달 전망을 두고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5bp를 올릴 거다, 50bp 올릴 거다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뭐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요. 25bp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한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5%가 혹시 뭘까요? 동결입니다. 아. 동결을 예상하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 이례적인 상황이 됐죠. 얼마 전까지도 빅스텝이 대체적인 반응, 그 전망이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미국의 그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가 그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를 잡을 수 있어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자료도 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은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로 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네. 마무리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정도만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서두에 말했던 고금리 기조에 올 것이 왔다. 맞습니다. 혹은 예. 금리 인상 속도에 좀 무모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시장의 일부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 금융시장 아까 강희경 기자가 큰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한국은행 당국의 반응도 좀 제한적으로 보던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금융시장 오늘 아침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것들 조금 네. 하락했다가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하락해서 시작해서 네. 계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에는 22.4원 하락했거든요. 1,301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큰 영향은 일단 금융시장 쪽에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곳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 이런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아까 있거든요. 국민연금공단 맞습니다. 같은.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서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에 300억 원이니까 지금은 많이 하락했겠죠.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도 이곳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에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금융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스타트업 업계 이런 곳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금리가 스타트업 같은 조그만 회사들, 신생 기술 기업들에 타격을 준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투자 어떤 심리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하나 미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화은행이었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곳이거든요. 예. 이런 정책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베이비 스텝 예측하셨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가 미국의 그 통화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 다음 달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스스로 밝힌 내용인데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리를 동결한 결정의 이 배경은 미국이 이번 FOMC에서 25bp만 올릴 거다는 전제하에 동결을 했다고 보거든요.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측면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출 굉장히 안 좋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은 내수 같은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달 물가는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예상대로 정말 25bp만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음 달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아마 동결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산 규모로 역대 두 번째인 이번 SVB 사태를 정리했고 일단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